발제 두 분과 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원래 올해 제목에 어쨌든 현장적이 들어와 있는데 대본에 발제와 토론에서 현장적 주제로 빠져있기 때문에 오늘 굳이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거는 그 자체도 지금 민주운동 내에서 중요한 쟁점이죠. 쟁점으로서 이제 현장적으로 표현되는 이 전파와 이제 운동운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거니까 오늘 논의에서 빼고 다음 기회에 독자를 하나 주제로 해서 다룰 수 있도록 하고, 그 경우에는 거기에 관련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발제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오늘 주제에 관해서는 사실 질의가 필요하지 않죠. 워낙 익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익숙한 주제이고 답도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굳이 질문은 필요 없고 각자의 이제 진단과 F가를 어려운 건데 판단과 진단 또는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발제하신 분들 다 의혹이 과잉이어서 과잉된 나머지 주제를 좁혀서 얘기하기보다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특성을 많이 하셨습니다. 토론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따로 질문을 다 받지는 않겠고요. 발표를 하셨으니까 들으신 분들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발적으로 알아서 피해 주지 않고 해주시면 되겠고, 한 45분 남았는데 좀만 더 채웁시다. 자, 일단 플로어에 발언 기회를 드리겠고요. 의견성 발언을 참고로 기회 드릴 때 빨리 하는 게 남습니다. 과제분들의 수준 높은 과제는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각자 코멘트 제 느낌적만 간단히 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토론을 하고 막 진행시키기 약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전원노동제가 80년대 이후에 당원들의 요구는 단순히 러시아의 경험을 이식시킨 게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한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민동동 동지가 얘기한 다른 건 다 저기 한데 그 생산력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제기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뭐냐라는 문제부터 검토를 해야 됩니다. 생산력주의라는 건 단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생산력, 제가 생각하는 생산력이라는 건 지금 약간 오해가 있는데 기술이나 이런 거 아니다. 기술이나 산업이나 이런 사용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이 아니라 노동자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자기 발전의 능력, 이걸 생산력 개념에 포함시킨다면 생산력주의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단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토론이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승만 동지의 그 과정에 대한 좀 일별은 발제는 간단하게 했지만 그 내용을 아주 풍부하게 돼 있어. 그럼 한번 나중에 일동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생동지가 한 거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동자 발제가 심하게 막 이렇게 자기성합성을 갖는 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지금 이 당과 노조의 문제는 사실상 권력의 문제가 빠지고는 돈이 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권력의 문제가 어디에서 빠졌냐 했을 때 당과 노조 외에 지금 현재는 이제 소비에트가 있지만 현대는 통일전선이라는 정치 체제, 권력 체제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지 않는다면 당과 노조라는 건
그 이전, 1930년대 이전에 그 논의 수준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비에트라는 권력체, 민주 권력체를 제기하는 의미가 있고 이거를 단순히 소비에트나 인민위원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적으로는 통일전선체에 대한 고민으로 우리가 확장돼야 돼서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당과 통일전선, 그다음에 이제 노조의 관계가 선정이 될 거냐 하는 문제로 문제의식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좀 교류가 깊다고 생각하고 공허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훈 동지가 이제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지만 그 통일전선 문제가 약간 고려가 안 된 거, 다시 말하면 노동자의 연대 부분을 단지 노동자나 연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이제 노동자 권력, 넓게는 민주 권력으로 가기 위한 권력체의 형성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를 빠뜨리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에 대한 논평이 필요한 게 아니고 당과 정당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혀달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 거예요. 예, 제가 이제 그 논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합법정당은 우리가 생각하는 당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당은 사실상 전위정당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합법정당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사실상 통일전선체에 가깝다 이렇게 대해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은 이제 전위정당을 설정한다면 지금 현재 합법정당 통일전체 쪽에서 당원 건설에 대한 전위정당 건설에 대한 새로운 과업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거와 동시에 합법정당과 투쟁체, 정치체의 그 통일전선체의 통합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이 바탕과 뿌리로서의 노동조합과 대중 조직 이런 3자의 상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권력체는 그런 뭐예요? 통일전선체.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합법정당을 비롯한 통일전선체가 권력의 주체가 되고, 그다음에 김영군이 아까 말하는데 당은 전위정당은 정치적 지배체로서 그 권력체, 다시 말하면 통일전선체 외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당이 그 권력체처럼 분리했던 거는 그로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권력체로부터 분리된 당이어야 되고 그거는 행정적 지도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김영국 정치 사상적 지도로서 행정적으로 분리되는 정치 사상적으로 녹아들어가서 지도하는 정치정당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뿔이서 나타나는 게 노동조합과 협동조합 이런 것이 구축이 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짧은 질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대답해 주셨고요. 자, 다른 분들. 바로 원하시면 빨리 하세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없으면 전원배 동지 시간 드릴게요. 예. 시를 사회학 용어로 쳐주세요. 예. 저는 그 대구 신자정법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조직 형태와 투쟁 형태는 우리가 주관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모습이 좋아. 옛날에 어느 나라가 이런 모습으로 성공했어. 이건 개 푸져 먹는 얘기고, 우리 내부에 조성된 정세에 조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번설 운동, 사회주의 정치인령 운동.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91년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단절과 서서히 몰락하는 과정이 진행됐던 운동, 볼세비키 전정당 운동 결코 무시할 수 없고 그것이 잊혀진다는 게 저는 너무 서글퍼요. 비난받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가장 비참한 게 역시 시소통인데 사라진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한 비극적 운동이고 어디 민주노동당 새끼들이 말이야 자기들의 기반이 모였는데 그걸 갖다가
싹싹 지우고 있어요. 지금 어느 평가 문건을 봐도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또 제가 아까 반성했듯이 정부가 변했는데 1900년 초 러시아도 아닌데 내지는 1980년대 남한사회도 아닌데 여전히 금융정 방식을 고수하는 그 고리타분함 이런 것은 아까 말한 동영상수 손자병법에 나오면 정세가 변하고 이러면 거기에 걸맞게 변형해야 되죠. 하지만 그 안에 옹골치 않은 자기 신념과 사상은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 정세 변화에 걸맞게 조직 형태, 추적 형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환경이 이렇게 밋밋하게 흐르라는 법이 없어요. 세상사가. 그리고 항상 합법 공간이 보장되는 법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민화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볼셰비키 전해당 운동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주노동당은 그림의 지긋지긋한 국승주의를 통해서 건설된 당이 그 당시에 어떤 음모와 혁명적 운동을 거세하는 과정에서 등장했는가. 그리고 2004년에 섣부른 승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권력투쟁에 내부 권력투쟁에 집착했는가. 그 결과로 2008년에 분당이 되고, 분당은 아니에요. 명백히 얘기하면 일부 피지 세력이 나간 거죠. 분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2011년에 나왔던 주범들이 다시 뭉치자고 그래요. 그래서 완전 파산해요. 이 세 시기를 굉장히 주계연밀하게 고찰을 해야 돼요. 소비에트 이상으로. 그리고 김동생 동지의 그런 전국 보라, 당과 민주조합과 정치운동의 관계에 그 끊임없는 연쇄고리, 거기서는 아무것도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러한 우리 시기의 경험, 그걸 갖다가 당연히 볼셰비키 운동이라든지, 유럽의 삼인주의 운동이라든지, 산별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보기 중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우리 경험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고, 우리의 역량은 제한됐습니다. 진짜 사회주의 운동을, 자본주의 타도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수십 명에 불과합니다. 절대 이만 있었던 러시아 1905년 혁명을 전후한 시기에 볼셰비키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십 명에 불과한 사람들이 어디에 이 역량을 배치해야 되느냐. 그것이 바둑으로 치면 초적 단계예요. 근데 자꾸 중반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펑퍼짐하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지점을 저는 나중에라도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일로 오셔서 이 말을 하겠습니다. 이걸 대고 말하는데? 그냥 앞에 놓고 얘기하면 아, 고성이. 시대가 많이 변화해서 고성이 된 것 같습니다. 앉아서. 특히, 김승만 동지가 아프신데도, 안 올 줄 알았는데 진짜 와갖고, 마지막 혁명정당 이 얘기를 했을 때, 저게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정말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각기에 존재하는 것들보다 좀 더 우리가 높이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여기 모이신 분들이 전부 하나가 각 부분운동에서 다 존재를 하고 있고 이분들이 다 모여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공산당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것이 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이 얼만큼의 대중성을 갖고 실제적 힘을 발휘할 건가는 그 사업 내용과 당의 역량 강화의 문제인 것이고 따지고 보면 지금 다 모여있습니다. 각 부분운동이. 시민운동의 한 축, 프락션 작업 중인 저, 거기다가 지금 정파의 사회주의 운동 쭉 하셨던 권영수 동지, 노동운동의 산 증인, 여기 김승만 동지, 살아있는 화석도 있고, 현재 노동자 활동가도 있고, 연구소 활동, 다 각 부분운동에 있고, 이 6명의 배를 따고서 공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바로 공산당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을 때 오늘날 존재하는 각기 부문적인 진보 정당이든 뭐든을, 즉, 전술적 단위로서 어떻게 운영하고 할 것인가. 결국 없는 것은 정치적 내용이다. 여기서 만약 정치적 내용이 있다면 각 정세마다 진영들이며 편을 갖다 가르마를 타주면서 그게 정치적 지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 단지 중요한 건 우리조차도 각기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조직,
또는 집단 내에 있어서의 그 대상들 때문에 가끔 잊어먹고 그것을 최고의 수단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각기 발표를 하는 걸 보면 사실은 가장 자기가 중심을 둔 뿌리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노동당에 속해 있기 때문에 노동당이라는 전체적 차원의 생각을 하고, 노동운동이면 노동운동 차원의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진보통합당에 쭉 있었고 전략위원회를 했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몇 개의 이 진보 정당들을 대상으로서만 정치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고, 이런 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이보다 좀 더 높이 올라가서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면 각기 가진 힘들을 통해서 거기에 올바른 현 정세에 맞는 정치적 방향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름바타게 해주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인도를 해준다면 그게 정치적 지도고, 또 한편으로 그걸 통해서 우리 자체가 성장할 수도 있고 그게 당이 될 수 있는 초석이 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다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나? 따지면 다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정세도 정세인 것과 마찬가지로 드디어 이제 제대로 된 혁명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윤석열이라. 다 열심히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다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뭐 현장 조직도 그럴 것이고, 또 화물 파업의 견제를 겪으면서 총파업 노선을 갖다 주구장창 외치던 사람들도 그럴 거고, 어디로 가야 되냐? 분명히 이제 조금 명확해졌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지만 이길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가 내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히 그게 부분적인 진보정당 운동을 강화하고, 또는 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랑 국한된 것 속에서 거기서 한 10만 당원을 갖다 기초로 해서 다시 한번 요 세 개를 어떻게 엮어갖고 하나의 진보정당을 강화하고, 첫 번째는 이건 가능하지도 않다. 그건 전원배 동지가 말한 것들이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해왔던 일들이고, 또 앞으로도 가능하지 않은 거는 노동조합 자체의 불균등한 정치 의식 자체. 사실 간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진보정당 하는 게 50이고 나머지가 50이고 하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민주노총일지라도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더 이 정치 의식은 사회적 편견을 닮아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더 낙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사실 화물연대 파업 투쟁을 하지만 화물연대 조합원 자체의 정치의식 수준은 사실 PK 지역에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치의식보다 더 떨어져서 민주당을 더 국힘당을 심지어 지지하는 층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전반적인 걸 따지면 다시 또 가두리 양식을 만들어갖고 10만 조합원, 거기서 실제로 이 10만 조합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누구예요? 권영길 그 양반이 이제 저기를 하고, 연설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토론회 가졌을 때 토론회에서 각 사람들이 발언하는 내용들의 발언록을 제가 한번 받아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공공운수 노조 쪽에서 10만 정도 조합원을 당원으로 해서 다시 이 통합적인 어떤 단일 배타적 지지를 통해서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이 10만은 정확하게 저번 11월 22일 날에 모였던 노동자였던 9만 3천 명. 그 당시에 9만 3천 명이 모였고, 즉 동원된 거죠. 동원됐고, 이 동원된 사람들은 1차 보고대에서 약 한 10,000명 정도는 사라졌고, 실제 인원 한 8만 3천 명이 됐었고, 그 다음에 추모 집회를 하고, 그것이 끝나자마자 민중공동행동으로 추모 집회를 하자마자 약 한 5만 명 정도 빠져나가서 3만 명 정도, 3만 명 정도가 추모 집회를 가졌고, 10만 명 어디냐고. 동원된 것과 그 다음에 실제로 또 추모 집회라고 조금 더, 그것도 사실 퇴진 집회보다 훨씬 못한 추모하고 국정조사하자는 그 낮은 수준의 것조차도 다 거부하고 가버리고 요만큼 3만 명 모였습니다. 이런 실정이다라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단지 제가 포럼에 나오고 이제 기대를 하는 건 좀 더 여기에 있는 사람들만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게 공산당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당이고 전이 정당이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또 이렇게 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30초를 못 지켰네요. 죄송합니다. 편하게 바람 까였는데 이게 아니? 아니, 뭐, 깔릴 건 없어요. 아니, 그건 없죠. 이게 저기, 사실 우리가 어쨌든 그 조직을 이제 농자 민중을 조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과거가 있었던 거잖아요. 현실 사회주의 실패라는 과거가 있었고, 민동당의 실패라는 과거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실패를 농자 대중들도 다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걸 하나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다시 우리가 혁명운동을 전개할 때
어떤 그 과거를 그래도 반복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어떤 실패의 교훈들을 우리가 새롭게 정치운동으로 만들어냈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해야겠죠. 가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방법, 방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모색되고 그게 이제 다시 노동자 민중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와 목표와 경로가 돼야지 뭔가 좀 이렇게 그런 정치운동이 통일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하나의 힘을 새롭게 또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아직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정치운동이 부재하다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누구나 다. 아무도 그런 새로운 어떤 정치운동을 전개할 만한 가치나 경로나 방식에 대해서, 목표에 대해서 아직 누구도 이렇게 그 노동자 민중이 동의할 만한 수준의 그런 내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의 부재로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됐든 간에 과거를 반성하든 과거를 새롭게 재해석을 하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찾아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고 방식을 찾아서 그걸 실제로 노동자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조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해서 거기에서 다시 또 우리가 방법을 또 새롭게 찾아나가면서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고민을 저는 적어냈던 거고, 뭐 동지들 얘기한 거 다 저는 다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얘기는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치, 목표, 경로 발표에 다 있지 않았어요? 네, 뭐 일단은 있었잖아.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게 설득이 별로 없다는 거지. 그거 가지고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특별히 얘기하면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조합을 시킬 수가 없고, 그 노동조합을 정치화시킬 수 없다는 게 이제 문제죠. 제 생각엔 그런 거.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주장인데 한 번 더 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걸 정리를 좀 하면요. 저는 일단 그 전원배 동지 얘기하신 거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현재 투쟁 속에서 뭔가 조직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벌어지는 핵심적인 투쟁이 뭔가를 보면 비정규직 투쟁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신문 때도 약간 논란이 되죠. 환경운동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여성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환경 문제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대중 투쟁들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여성 문제 또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그런 현재 진짜 대중적으로 벌어진 투쟁들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좀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노총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민주노총, 노동조합이 뭐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노총은 단순한 노동조합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은. 지금 한국노총도 있지만, 그리고 민주노총 조직률이 지금 5%밖에 안 되고, 아까 말씀, 민주노총 5% 중에서도 진짜, 그 민주노총 이끌고 있는 선진적인 노동자들은 저보다 1, 2%밖에 안 된다고 보는데, 그 1, 2%는 그 단순히 어떤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순한 그 노동조합 의미로서 민주노총은 아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활동하는 좌파라는 또 그룹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도 공감하는 게, 10명이 모여도 당이라고 하면 당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좌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내용들을 가다듬어서 하나의 당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어떤 통일적인 분모를 가지고, 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거의 매개로 저는 정치신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번에 신문 나오는데, 제가 기대한 신문은 그런 정치 조직들을 좀 더 결합하고 모으는, 조직하는 수단으로서 정치신문을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나오는 정치신문은 그냥 신문, 제가 물론 내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일반 대중이 있는 신문의 의미 정도 너무 그거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어쨌거나 대중투쟁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진짜 당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흩어져 있는 좌파 정치주의들을 정치적으로 좀 더 이제 통일하고 그 속에서 당적인 어떤 지금 노동당, 저도 노동당은 좀 아니라고 보고 노동당 이상의
내용들을 가지고 혁명적인 권력을 그 목표로 하는 노동자 권력, 노동자 국가 목표라는 그런 의회주의가 길이 아닌 그런 혁명적 방식의 노선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 정도 선에서만 반의회주의에만 저는 동의돼도 되지 않나. 그 정도 수준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통일을 이루어내는 수단으로서의 정치신문 같은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걸 통해서 좌파주의도 좀 결합시키는 그런 고민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얘기가 던지면서 정치신문을 깠는데 정치신문 편집하시는 분이 반박을 좀 하시죠? 김정은 동지는 까는 거에 민감하지 않아. 하실 생각이 없어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 발언하라고? 깠잖아. 1분만 할게요. 왜 그걸로 하면 돼요? 설명하라고. 우리 신문의 목표는요, 그 다양한 정치 조직을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급진화시키는 거, 이게 목표고요. 다양한 정치 조직을 통합을 하려면 그거는 저보다 지나는 과정은 저보다도 잘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정치적인 신문의 목표는 노동자를 통상 말로는 자기가 좌파 이 사람들을 급진화시키는 게 목표지 정치 조직을 통합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통합은 더 이상 안 돼. 말씀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다 했어? 한 개 초가. 다른 분들 하실 사람이 없을 때 기회를 드려요. 네? 역시. 애구나. 네. 좋은 걸로 해요. 저는 80년대의 경험에 대한 우리 재고찰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면서 91년도 이 진보정당 진정추가 파헤쳐진 진보정당 운동이 폐해를 보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치운동에 대한 다시 복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단체연합이라 그랬는데 89년도에 전국민주단체 운동연합이 했던 전민련이 했던 그 상설 연대연합은 실질적으로 전국연합이 말아먹었다. 국수 91년도에. 그래가지고 전국연합 홀로위 조직으로만 남지 않았었나 91년도. 각 인천연합, 경기동부연합 그러면서 자기네 깃발 하면서 전민련이 패먹은 운동이 있고 우리가 그러면서 80년대 그런 MCNT 논쟁에서 이제 현장을 공장으로 우리가 주목했던 형님의 이 기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술적이나 이런 고찰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무림과 형님 해서 무림이 왜 필연적 실패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형님이 노학년대를 하면서 이런 80년대 학생운동 학도당 철폐 투쟁을 하면서 학생운동이 부활하면서 같이 노학동맹이 이런 70년대의 경험이 80년대 중반에 꼽히는 이런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재출발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시발점.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비합전이라는 운동에 대한 경험도 해보고 이게 이제 왜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지 하면서 다시 현장을 기반해둔 우리 운동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냥 민주노총이라는 만들어 놓은 그런 활용에 있어서의 그런 있는 데서 까먹는 운동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바닥에 놓고 하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서 발언할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소에 생각하던 게 있어서, 아까 이렇게 쭉 말씀 들어보면은,
우리 전의당 운동 또 대중운동도 남한의 포함한 진보운동 전체가 이렇게 이제 6.25 이전에 한국 사회주의 운동의 성과, 1917년부터 활동했던 그 성과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분들의 고민과 그 치열한 문제의식은 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70년대, 80년대의 혁명적인 노력을 회복하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저는 이제 그냥 운동사, 해방전후사 또 일제화 사회주의 운동사를 알자,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 전에 사회주의 운동했던 100년간의 경험을 좀 의식적으로 흡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좀 활동하실 때 뭘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예, 비정규직 문제 얘기하셔서 제가 약간 보충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했고요. 제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이라는 지금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 생길 때부터 이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김종호 동지가 말씀하신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연대해서 하면 좋다. 제가 볼 때 이건 그냥 당위성입니다.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탄압하고요. 그것 때문에 비정규직은요, 정규직을 엄청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그런 당위성만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가장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연대해야 된다.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저는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노동조합이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투쟁의 과정 속에서 그 변혁적 투쟁이 일어나는 거지, 정규직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비정규직 도와줘야 된다? 정규직이 무슨 자원활동가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당사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투쟁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노총이 이제 이런 문제를 받아 안아서 투쟁을 해주라. 그러니까 정규직 노조가 직접 이제 개입하는 방식보다는 민주노총이 어떻거나 지금 이제 뭐 비정규직 철폐 이런 것들을 이제 슬로건을 내걸고 주요 투쟁을 내걸고 있고, 민주노총이 그 투쟁을 받아 안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민주노총의 지도부가 그거를 제대로 받아 안지 못하는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노총을 저는 좌파가 좀 장악하기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비정규직 투쟁을 제대로 받아 안아서 제대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민주노총의 그 지도부를 장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요번에 화물연대 투쟁에서도 나타나는데 뭐냐면, 이제 지금 화물연대 얘기 드릴 게 뭐냐면, 화물연대 투쟁이 어떻게 보면 완전 패배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말이에요. 안 하니만 못하다. 왜냐하면 하고 나서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원점 재검토 한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대부분 다 패배합니다. 조금씩 승리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패배 속에서 왜 패배했는지를 살펴보고, 이게 단위 공장 노동자 투쟁했더니 패배하더라. 그래서 연대가 되는 거거든요. 연대 투쟁했더니 패배하더라. 그래서 왜 패배했냐? 국가 권력이 개입하니까. 그러면 국가 권력, 정치 권력을 장악을 해야 되는, 이거를 깨닫는 과정이 투쟁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화물연대 패배 속에서 국가 권력의 정확한 계급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전국적인 연대 투쟁을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나씩 뭐 해결하겠다? 저는 이거는 그냥 좀 이상적인 뭐 그냥 당성 내지는 좀 약간 뭐 좀 그런 식으로 하여튼 비판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얘기들이 이제 대본에 있는데,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얘기를 마무리해드릴 시점인데, 이제 지금 뭐 토론의 기류가 좀 제가 볼 때 좀 이상해요. 토론의 기류가 이제 현실에서의 지금 방해 문제, 자칭 이제 진보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비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세트, 과거에 이제 양날개 론 세트가 지금도 양날개도 아니고 따로 떨어놓으니까 뭐, 몸통도 없고, 몸통이 별로 몸통도 없고, 뭐 날개 따로 놀고 있으니까 양날개 론조차도 이제 안 되는 상황에 대해, 현실 상황에 대해서는 다 이제 인식을 이제 동의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저류에 이제 깔리는 얘기가 과거에 대한 형수와 더불어서 형수와 또 이제 뭐 하여튼 비판은 정확하지만 과거에 대한 주장 자체는 하는데 이제 묘한 기류가 이제 그러니까 비합법 전위정당에 대한 그 과도한 형수가 이 토론을 지배하고 있어서 내가 성공한 거네. 성공했는데 이게 이제 설마 저런다가 과거에 형사해볼게. 근데 이게 대표적 자살골이죠. 토론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사실은. 너무. 그러니까 이제 경계를 잘 타고 넘어야 되는데, 이제, 물은 거죠. 물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전의 동기 꼭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하는데, 그게 펌프질 한 건 확실하죠. 펌프질한 건 확실한 해고, 이제 그걸 갖다가 여러 동기들이 같이 묵는 바람에, 수계처럼 지금 몰려가는 상황인 건 분명한 거고. 근데 이제 각각의 이제 토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당과 이제 노동조합의 문제에 대한 이제 각각의 진단과 이제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어떤 그 비판에서는 합의가 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합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합의가 없는 거고, 없고 그냥 각각의 이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렀는데, 요거는 사실 이제 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제 토론이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두 분한테 어쨌든 총대를 맺기 때문에 실패를 조금이라도 반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수습해 주시고 마무리합시다. 예. 저는 실패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수습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까 80년대 얘기도 했고 91년 이후 얘기도 했지만 결국은 정세 문제거든요. 이게 무슨 한 개개인의 용감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조직화, 투쟁 이런 데서. 근데 정세가 어떻게 가파르게 전개되느냐 그러면은 내려가기 싫어도 막 내려가야 돼요. 비탈진 데 있으면. 근데 펑펑한 데 있으면은 심지어 언덕 올라가 봐요. 엄청 힘들어. 조금만 뭘 들어도. 그래서 저는 향수가 아니고 지금 전개되는 세계 정세나 한국 정세를 볼 때 진짜 어떤 바람이 불고 있다. 그리고 건조하다. 그러면 한 점 불꽃이 큰 불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측면에서 과거의 경험을 너무 여기저기서 없애고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동지들은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여기 분들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포럼 토론회를 통해서 이걸 지켜보는 많은 분들, 진짜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코 향수가 아니고, 정세가 굉장히 대지는 말러가고 바람은 불고, 이럴 때 아까 우리 박찬훈 동지 얘기대로 이럴 때 몇 명이 안 돼도 담배를 예, 딱 담배를 피우면 됩니다. 갑자기 당했어. 예, 세계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봤을 때 투쟁의 형식과 방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해요. 불평등 문제, 자본주의 문제죠. 그 다음에 자본주의란 환경 파괴 문제, 여성 문제,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아주 대중투쟁으로 튀어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중투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세계 정세 내지는 국내 정세를 인식하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정치운동으로 가져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근데 지금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이렇게 정치운동이 잡아내지 못하고 있죠. 큰 흐름으로 만들어내가지 못하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우리 국내도 똑같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터져 나오는 이 대중투쟁을 어떻게 우리가 잡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후에도 같이 좀 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좀 정리를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냥 대략적인 이제 생각만 얘기한 것 뿐입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고민된 대로 더 보충해서 더 좀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5분 시작했으니까 5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운동했던 시기 90년대, 80년대 말 90년대 초반은 실질적으로 이때부터 사회적으로 우리 활동가들이 반짝 떴다기 하고 몰락이 시기입니다. 지식인들 다 떴죠. 그 다음에 학생운동권 김영한테 90년도 맞아서 개별됐죠. 그 다음에 노동자 한 대 만들어서 산별 찬양론 하더니 김금수 북유럽 데리고 와가지고 운동 아작냈죠. 누굴라가 정치운동하면서 정치에 대한 과잉 해석이 있었고, 난 과거로 복귀하자는 건 91년도부터 했던 이런 포스트 모던에 대한 청산주의에 대한 우리부터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가 사야지. 잘 들었고요. 자, 이게 이제 익숙한 주제지만 또 지금 현재 국면에서 이렇게 또 쉽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진보정당 통합이든 아니면 재구성이든 지금 이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더 빛깔나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 아이디어로 승부를 볼 수 있냐,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봅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자꾸 이제 담배 한 대 피면 될 것 같은 분위기를 조장하는데, 현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대중들의 정서, 과거에 대한, 그러니까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노동당 이후에 이제 프로세스에 대한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또 범죄라고 표현하기는 이제 좀 약간 수사학적인 용어일 수 있긴 한데,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날린 주체들이 대안을 제출하는 이상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부 뭐 추종자들은 동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민노당 2를 하자고 하는 그 제안에 대중적 동의가, 술 한잔 먹고는 동의를 해줘요. 근데 할래 그럴 때 흔쾌하게 할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 현실이라는 거. 현실을 보면 그거는 과정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속되게 얘기해서 사기를 치겠다는데 뭐 하겠다는데 말리진 않아요. 너네끼리 알아서 열심히 해라지. 네? 이제 보세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도 그러니까 다 전화위가 된 거예요. 네? 옛날에 업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정규직들 자동차의 이제 내부 역사를 다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활동가 못지않게 그들 수준에서 역사를 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계산기도 다 끝나 있어요. 끝나 있는데 이제 그걸 옮기려면 그 이상의 이제 어프로치가 좀 필요한 거지. 계속 오늘도 굉장히 토론이 위험했던 거는 이제 당위, 그러니까 과제는 중요한 거지만 그 당위를 넘어서는 접근들에 대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토론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유의미한 토론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완전한 실패는 아닌데, 오늘 이제 다루지 못한 현장 조직을 핑계로 해서 한 2달 정도 시간을 가진 다음에 더 유의미하고 유익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동지.